이번 악성 코드 분석 스터디를 진행하게 된 지현근이라고 합니다. 이번 스터디는 1주차 스터디고요. 이제 정적 분석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과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정적 분석 기법이란 악성 코드 분석 시에 먼저 정적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악성 코드 연구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적 분석은 프로그램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코드나 프로그램의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자체를 실행시키지 않습니다. 이번 1주차 스터디 때는요,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안티바이러스 도구를 사용해보고, 악성 코드를 판별하는 해시를 사용해보고, 파일의 문자열 함수 헤더에서 개략적인 정보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의심되는 악성 코드를 분석할 때 좋은 시작 단계는 여러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미 알려져 있는 악성 코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티바이러스 도구는 완벽한 것만은 아닙니다. 안티바이러스 도구는 의심 파일을 찾기 위해 의심 파일 식별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행위와 패턴 매칭 분석에 주로 의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코드 제작자가 코드를 조금만 변조를 해도 이제 시그니처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바이러스 스캐너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티바이러스 스캐닝을 그렇게 맹신을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안티바이러스 스캐닝 서비스는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웹사이트고요. 여기에 파일이나 의심되는 사이트의 URL을 등록을 한다면 이제 여러 개의 안티바이러스 엔진으로 스캐닝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제가 설명드렸던 바이러스 토탈입니다. 이 해당 사이트의 파일 메뉴에서 저희 실습 파일 중 하나인 랩01-01을 이렇게 끌어서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시 무슨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는지 그리고 해시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해시는 악성 코드에서 이제 지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악성 코드를 식별할 때 이제 악성 코드를 식별할 때 사용하는 널리 알려진 방식이고요. 해시 프로그램은 악성 코드를 식별하는 고유 해시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SHA-1 같은 알고리즘, 해시 알고리즘도 대중적이지만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인 MD5 해시 함수는 악성 코드 분석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해시입니다. 이런 해시는 MD5DB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 검색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URL에 접속을 한다면 해당 URL이 프로그램 내에 문자열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럼 이제 스트링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행 파일에서 일반적으로 ASCII나 유니코드 포맷으로 저장된 문자열을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문자열 검색 때 ASCII 코드로 이제 bed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제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여기가 이제 42, 41, 44 그리고 맨 뒤에 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00 제로입니다. 이건 이 마지막에 널이 종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42, 41, 44는 ASCII 코드입니다. 이러한 문자열 검색을 통해서 악성 코드에 있는 DLL 같은 걸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악성 코드가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하는 경우 이제 메일 시스템 DLL에 의존한다는 건데 이걸 통해서 문자열 검색을 통해서 미리 알 수가 있으니 ASCII 코드로 문자를 읽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패킹과 난독화된 악성 코드인데요. 이제 악성 코드 제작자가 파일의 탐지와 분석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종종 패킹과 난독화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자열 검색을 했을 때 소수의 문자열만 보인다거나 아니면 리버싱을 직접 해봤을 때 코드 양이 비정상적으로 작다라고 느껴지신다면 패킹되어 있는 악성 코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심층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적 분석 이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킹 파일인데요. 여기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 패킹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렇게 그림처럼 원본 실행 파일이 패킹된 실행 파일처럼 작아지고요. 위에는 래퍼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정적 분석을 한다면 여기 패킹되어 있는 실행 파일을 분석할 수는 없어요. 이 래퍼 프로그램만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킹이 돼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 패킹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패킹이 된 걸 알기 위해서는 이런 패커 탐지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대표적으로 이 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더 선호합니다. 더 깔끔하고 그냥 보기가 더 좋아요. 요건 또 너무 옛날 거죠. 이걸 통해서 파일이 넣어주면 패킹된 경우에 이렇게 정보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는 UPX로 패킹된 걸 넣었나 보네요. 지금까지 포맷과 무관하게 실행 파일을 스캐닝하는 도구들을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파일 포맷은 프로그램 기능에 대해 많은 정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 실행 파일, 객체 코드, DLL, 이 PE 파일 포맷을 사용하게 됩니다. PE 파일 포맷은 윈도우 OS 로더가 랩핑한 실행 코드를 관리할 수 있는 필수 정보를 담은 데이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PE 파일은 코드에 관한 정보, 애플리케이션 유형, 필요한 라이브러리 함수, 그리고 메모리 공간 요구사항을 포함한 헤더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정보는 악성 코드 분석가에게 매우 큰 가치가 있습니다. 링크 라이브러리 그리고 함수입니다. 실행 파일에서 수집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정보 중 하나는 임포트하는 함수 목록입니다. 이제 임포트란 실제 다른 프로그램에 저장돼 있지만 외부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게 한 함수입니다. 이거는 프로그래밍을 좀 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자, 정적 그리고 런타임 그리고 동적 링크인데요. 정적 링크는 유닉스와 리눅스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이지만 라이브러리 링크 방식에서 가장 적게 사용을 합니다. 실행 파일로 라이브러리 모든 코드를 복사함으로 실행 파일 크기가 증가합니다. 코드를 분석할 때 정적으로 연결된 코드와 실행 파일 자체 코드를 분간하기 어려운데 PE 파일 헤더에서 파일에 링크 코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인지하는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런타임 링크는 악성 코드에서 패킹이나 난독화할 때 특히 자주 사용이 됩니다. 런타임 링크에 사용하는 실행 파일은 동적 링크된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가 아니라 함수가 필요할 때에만 라이브러리에 연결됩니다. 자, 동적 링크는 악성 코드 분석가가 사용하는 가장 흔하고 대중적인 방식입니다. 라이브러리를 동적으로 연결하면 호스트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을 로드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검색합니다. 프로그램이 링크된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하면 라이브러리 내의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만 들자면 자, URL 다운로드 파일 함수를 임포트 한다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된다면 인터넷에 연결해 무언가를 다운로드해 로컬 파일로 저장했음을 추측할 수가 있겠죠. 자, 디펜던시 워커 프로그램은 비주얼 스튜디오나 마이크로소프트 개발 패키지와 함께 배포되는데 실행 파일에 동적으로 링크되는 함수만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해당 그림에서 이쪽에 있는 영역에서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분석한 이제 내용을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건 이제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임포트된 DLL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DLL을 클릭을 하게 된다면 이쪽 칸에 이제 정보들이 뜨게 되는데 여기는 임포트한 함수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영역은 이 DLL 내에서 임포트할 수 있는 모든 함수를 나열해 주는데 저희한테는 그렇게 유용한 정보가 아니니까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두 영역들은 각각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로드하는 DLL 버전과 에러 메시지에 관한 추가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사용이 되는 DLL 목록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강의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기에는 이해도가 너무 딸릴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안에 팀 블로그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 파일 헤더는 실행 파일이 사용하는 특정 함수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윈도우 함수명은 자체로 실행 파일이 무슨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네트워크 MSDN 라이브러리를 통해 훌륭한 문서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모르는 함수가 나온다면 구글의 함수명을 쳐서 MSDN에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임포트 함수와 같이 DLL과 EXE는 다른 프로그램과 코드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함수를 익스포트 해줍니다. 전형적으로 DLL은 하나 이상의 함수를 구현하고요. DLL을 임포트에 재사용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당 함수를 익스포트합니다. 이 정도만 아시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P 파일 헤더는 단순한 임포트 함수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P 파일 포맷은 일련의 섹션이 뒤따르는 헤더를 가지게 되는데요. 헤더는 파일 자체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으며 헤더 뒤의 섹션은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각 섹션의 정보는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차차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실행 P 파일 영역에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실행 영역인 텍스트 영역과 RData, 데이터, iData, eData, 그리고 pData, 그리고 RS, RC와 RELOC 실행 영역에 대한 설명은 제가 팀블로그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Eview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P 파일 점검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그림의 여기 이제 그림의 쪽 A 영역, 이 A 영역에서는 P 헤더의 메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B 영역에서는 여기서 선택한 파일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제가 강조드린 여기 영역에서는 시간, 날짜, 스탬프 정보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실행 파일을 언제 컴파일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악성 코드를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이제 제가 디스코드 채널에 바이러스 샘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뒀죠. 그쪽 링크에서 바이러스를 다운받아서 랩01 적어드릴게요. 자, 랩01에서 이제 랩02, 03, 04에 대한 제가 블로그에 이것도 과제를 좀 띄워드릴게요. 양식을. 그 양식에 맞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마 양식을 제가 질문하는 듯한 투로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그 양식 밑에 대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